안녕하십니까. UL비뇨의학과 양승우 원장입니다.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전에 요로결석이 한번 있었던 분들은 다시 이러한 불편감이나 통증들이 생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요로결석이 생겼을 때 그 극심한 통증을 출산할 때와 비슷하게 느끼면서 그러한 통증이라고 매우 두려워들 하시죠. 그만큼 정말 극심하고 어마어마한 통증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다시 요로결석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요로결석이 안 생기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대부분의 요로결석 환자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물을 많이 드시고 덜 짜게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러한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통해서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한비뇨의학회와 유럽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입니다. 요로결석 환자분들에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소변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요로결석 예방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즉,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그만큼 더 수분 보충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는 조금 덜 수분 보충을 해도 됩니다. 내가 하루에 소변이 얼마나 많이 농축되지 않고 오느냐에 따라서 요로결석이 다시 생기는 가능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유럽비뇨의학과학회에서는 요로결석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소변량이 2.5리터 정도가 되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는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환자분들도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하루에 소변량이 1리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소변은 농축되고 있을 수가 있죠.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소변 배출량이 적어도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되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염분 섭취 제한하기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소금을 많이 먹어서 소금이 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인 신장에서 자꾸자꾸 염분, 즉 소금기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 소금기를 배출하려고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일부가 같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소변에서 결정화가 돼서 요로결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염분을 3에서 5g 정도 제한해서 드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양을 재서 염분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분기가 많이 있는 젓갈이라든지 간장, 찌개류, 이러한 음식들을 최대한 제한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옥살산 섭취 제한입니다. 옥살산 결석, 즉 영어로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인데, 제가 요로결석으로 수술을 해서 꺼낸 돌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10명 중에 한 8, 9분은 대부분 이 옥살산 칼슘석입니다. 이러한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홍차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견과류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견과류는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금치나 초콜릿, 홍차 같은 이러한 음식들은 요로결석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섭취를 제한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 제한입니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옥살산, 칼슘, 요산 등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요로결석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비뇨의학회 및 유럽비뇨의학회에서는 모두 우리 몸 체중 1kg당 1g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연산이 함유된 음식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구연산은 소변 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는데, 칼슘과 결합된 구연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배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도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그 결석의 성분에 따라서 결석의 크기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효과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연산은 귤과에 속하는 감귤, 오렌지, 크랜베리와 같은 과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로결석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한테는 음료수를 드실 때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보다는 오렌지 주스를 드시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할까요? 저는 칼슘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뇌와 장, 즉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기는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더라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 흡수를 합니다. 대부분 칼슘으로 이루어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칼슘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특히 폐경기가 되신 여성분들한테는 뼈에 힘이 약해져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분하게 칼슘은 섭취하셔도 됩니다. 칼슘 섭취는 충분한 양만큼 적정히 섭취하시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요로결석 예방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